이거 발광이요. 이게 진짜 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한 끗 차이에 정말 뜻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발광하면은 발할 발자에 네. 이거 빛광자, 빛을 발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과학에서 말하는 이제 발광은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 생물에서 발광하는 어떤 생체 발광이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화학 원료를 섞어서 만들어지는 화학 발광.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제가 최근에 말이죠.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난리난 영화죠. 아바타 물의 길을 봤는데 네. 배경이 이게 심해의 판도라의 세계잖아요. 네. 와, 온갖 동식물들이 막 나오고 하는데 거기서 또 반짝반짝거리는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지구에서도 좀 가능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 우리 반딧불 여러분 아시죠? 네. 그 반딧불이 그냥 한 몇 마리 있으면 그냥 둥둥 떠다니겠지만 막 진짜 수억 마리가 모여 있으면은 빛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맞아요. 저희 왜 사자성어 중에서 형설지공이란 말이 있잖아요. 전 몰라요. 네.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이런 분들이 반딧불을 모아서 그리고 눈에 반사되는 빛으로 밤에도 공부를 했다. 뭐 이런 사자성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확실히 반딧불이 발생하는 그런 빛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이렇게 모이면 밝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그 아까 전에 아바타 물의 길 언급해 주셨는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가 심해 같은 곳에서 직접 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물들을 봤을 텐데 아마 이 발광하는 생명체들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모티브를 얻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야, 역시 이 생활 속에서 느꼈던 것들이 이제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와, 너무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팩트, 직접 빛을 만드는 해양 생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직접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언뜻 그림이나 CG 같기도 하고요. 바다에 푸른색 전구가 뿌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와 진짜 엄청 예쁘네요. 그렇죠? 예. 놀랍게도 이 사진은 실제 장면인데요. 와 저게 실제라고요? 그렇죠. 와. 너무 놀랍죠. 예. 이 장관의 주인공은 바로 미세조류라고 합니다. 아 미세조류였어요? 지구상의 많은 생물은 이처럼 체내로부터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특히 해양 생물 중 약 75%가 이러한 발광 생물이라고 합니다. 와, 근데 저 진짜? 빛이 너무 이뻐. 네 저렇게 이게- 예쁜 빛을 발한다는 게 한번 보고 싶네요 진짜로. 자연의 빛이잖아요. 네.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네. 상어도 있습니다. 상어도요? 네, 그 주인공은 블랙베리 랜턴 상어, 서던 랜턴 상어, 카이트핀 상어로 수심 200m 이상 되는 거의 암흑에 가까운 곳에 사는 녀석들인데요. 와. 과학자들은 이전부터 이 상어들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발광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번에 약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빛을 낼 수 있고요. 한 번 불이 켜지면 꺼지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아하. 그런데 이러한 상어 발광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모든 발광 생물은 빛을 생성하기 위해 일명 발광 파트너 역할을 하는 공생 박테리아를 체내에 가지고 있거나 혹은 화학 물질을 생산하지만 상어에게서는 이 중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정말 아직까지도 아마 더 깊은 바닷속에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바다에 발광 생물이 있다면 네네. 이 숲에도 발광 식물이 있어요. 아, 발광 식물. 네. 내가 본 것 중에는 없는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영화 아바타의 환상의 숲처럼 최근 이제 과학자들이 어둠 속에서 초록빛으로 빛나는 식물을 개발했거든요. 개발. 네, 이 반딧불처럼 발광을 지속할 수 있는 담배나무를 개발한 것인데요. 와, 진짜 이 신기하다. 연구팀은 버섯에서 빛을 발산하는 세포의 DNA를 담배나무에 이식을 했고 우와. 씨앗에서부터 성숙한 모습을 갖출 때까지 전생에 걸쳐 생물 발광을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와, 저 색깔 봐요. 네. 아, 나 형광색으로 칠할 줄 알았어. 되게 신기하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반딧불이나 특정 버섯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생물에는 루시페라자라는 효소 물질이 있어요. 오. 횃불 운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 효소가 세포 안에서 루시페린이라고 하는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가시광선의 빛을 내는 것이죠. 아, 근데 저 정도로 밝을 줄은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너무 예쁘죠? 네, 이쁘고 너무 밝고. 네, 연구팀은 베트남에 서식하는 특정 발광 독버섯의 유전자가 모든 식물에 존재하는 카펙산이라는 물질을
루시페린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이로써 발광버섯의 유전자를 담배나무에 이식했더니 예상대로 카페익산을 루시페린으로 바꿨고 신진대사가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발광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어요. 이야, 진짜 신기하다. 네, 담배나무에 루시페린을 직접 주입한 방법보다 유전자 이식 후의 발광이 10배는 더 밝아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밝아진 거야? 그러니까요. 연구팀은 장미와 같은 다른 식물도 발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장미 자체도 이쁜데 거기서 발광이 된다. 네. 무조건 잘 팔리지. 야,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집에 이제 뭐 집들이 선물할 때 무드 등 이런 거 말고 아, 식물을 자체 발광 식물을 이렇게 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왜냐면은 식물은 일단 전기 자체가 안 들어가.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공기 정화 식물에다가 자체 발광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아이디어가 또 이렇게 무럭무럭 나오는 거 보니까 이야. 이거 식물 공학자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팔 거 많이 생기네요. 예. 이 발광식물이요. 안 그래도 또 장점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빛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네네. 전구 뭐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잖아요. LED라든지. 그렇지. 그런데 예전에 썼던 그 백열전구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데 그 효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효율이 네. 그래도 한 20-30% 되지 않을까요? 20-30% 되면 다행이죠. 겨우 5%밖에 효율이 이게 안 됩니다. 진짜? 예. 그런데 이 식물은 빛을 발광할 때 열을 발산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왜 백열전구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근데 식물은 열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어서 발광하는 에너지가 거의 100% 정도 빛에만 에너지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와, 나중에 세상이 진짜 정말 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렇게 바뀔 수 있겠다. 이걸로 하나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야. 근데 이게 지금 생물 발광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화학 발광? 네, 그것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이 화학 발광은 일단 어떤 물질, 화학적인 물질이겠죠. 네. 두 개의 화학 물질을 섞었을 때 그 화학 물질 안에서 그 화학 물질이 이제 반응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에서 빛이 발생되는 그런 발광을 화학 발광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 이 대표적인 그 화학 반응으로 일어나는 빛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 적용하는 게 루미놀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루미놀 반응이요? 네, 이 루미놀 반응은 과학 수사에 쓰입니다. 잠깐만. 그럼 그거 얘기하는 건가? 영화 보면은 네, 이게 뭔가 사건 현장에 가서 국가수 네. 사람들이 와서 뭔가 칙칙 뿌리잖아요. 네, 그래서 차 안에서 뭔가 혈흔을 발견하고 할 때 나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그때 발생하는 빛 있죠. 이걸 대표적으로 화학 발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그래도 뭐 하나 맞췄습니다, 제가. 예. 별별 실험실 네. 하다 보니까 점점 실력이 늡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네. 궁금해하는 화학 발광 네. 한번 보시죠.